인공수정에 대해서 절차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진료를 받는지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주사실에 가서 주사 맞는 법을 배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가장 건강한 활동성 높은 친구들을 선별하고 또 약간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스팅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달려! 할 수 있게끔 약 처리를 해서 여자 몸에 이식을 하는 거죠. 저희가 드디어 인공수정을 시작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절차와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진료를 받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에 초진 상담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인공수정을 할지 바로 시험관을 할지 결정을 해오라고 하셨거든요. 다음 생리가 터지고 2, 3일 뒤에 와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터지자마자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인공수정을 할까 시험관을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인공수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리 터지고 4일차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고 찾아갈 때 저는 인공수정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배란 초음파 보는 거랑 다르지 않다. 정자만 채취해가지고 이식해주는 것만 다르지 저는 뭐 다를 게 없다. 뭐 약 받아 먹고 배란 유도제 주사 한 방 정도 생각을 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상담을 받는데 갑자기 주사실에 가서 주사 맞는 법을 배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인공수정도 종류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인공수정 종류가 있어? 남자분들이 이래요. 닥치질 않으니까 본인의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야. 인공수정도 자연 유도 배란을 해서 하는 인공수정.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죠. 자연스럽게 배란이 돼서 정자만 딱 넣어주는 시술만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그 남자 하나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 네. 있고 두 번째는 과배란을 시켜가지고 하는 인공수정이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해당이 되니까 주사를 맞아야 됐던 거예요. 시험관이 남포를 여러 개를 키우잖아요. 막 20개씩 키운다고 하는데 이 인공수정에서 가배란은 그렇게까지는 안 시키고 딱 의사 선생님은 3개 정도 남포 3개 정도가 자랄 수 있게끔만 과배란을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임신 확률도 높고 해가지고 3개 정도 키워서 셋 중에 하나는 되라 이런 거. 일단은 확률이 3배죠. 응. 그렇게 해서 3개 정도만 과배란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약. 그래서 시험관보다는 훨씬 적은 약이 투여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많이 안 간다고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관 하는 것처럼 배에 주사를 맞아야겠다. 일단 거기서 1차 멘붕. 그래서 뭐 처음 그러니까 생리가 터지고 인공수정을 다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할 때는 초음파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음파 받고 약을 받아온다. 네. 그래서 전체 일정을 봤을 때는 한 주기를 하는데 2주만 고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리가 딱 터지고 가서 초음파 보고 약 받아오는 거 그게 1주. 그리고 약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약발이 잘 받았나 초음파를 또 보는 거죠. 그게 2주차에 가가지고 초음파를 봐서 3개의 남포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잘 자라고 있나 해서 만약에 남포가 자라지 않았어. 이러면은 이제 추가로 약이나 주사 처방을 해주시고 또 한 번 찾아오라고 하시고. 근데 약발이 잘 받았다 하면 이제 다음은 시술. 그게 2주차에 다 진행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2주차에가 좀 바쁘다. 그리고 넷째 주 정도에 이제 임신이 됐는지 피검사를 한다는데 솔직히 이거는 급하지만 않으면 뭐 일반적으로 하는 임태기를 해서 확인을 해도 되는 거고 다음 생리가 터지면 또 찾아가서 두 번째 시술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진짜 꼭 가야 된다. 직장인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이게 반차 정도 써서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딱 2주만 고생하면 한 주기는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첫 번째 1주차 안 가도 되고 2주차도 초음파만 보기 때문에 안 가도 되고 딱 그 시술을 할 때 정자를 뽑아내야 할 때 그때만 가시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쵸. 와이프가 서운해요. 나 혼자 갔다 올게 어차피 뭐 해도 아니야. 어떻게 자기 혼자 그런 힘든 병원을 찾아가게? 아니 난 갈 거야. 일이 뭐가 중요해?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하셔야 될까. 남편의 의무는 그것이다. 주사 안 맞잖아요. 따라만 오면 되니까. 남편분들 그걸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적게는 3번, 크게는 뭐 4번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각각 시간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물어봤는데 첫날에는 사실 제가 처음 주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토탈 해도 1시간 걸렸어요. 네. 기다리고 초음파 보고 수납 같은 거 하고 주사실 가서 주사 맞는 법 배우고 주사 한 방 쫑 맞고
약국 가서 약 받는 것까지 약 1시간 걸렸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갈 때는 진짜 초음파만 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한 30분각 아닐까? 초음파만 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 약이나 주사 처방 이게 있어도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시술날. 시술날은 그 정자를 처리하는 과정이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쁜 분들은 남편 먼저 가서 채취를 해서 한 2시간쯤 뒤에 이제 여자가 가서 받아도 된다고 하실 정도로 약간 그 정자 처리 시간이 조금 걸린대요. 그 시술 당일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여자 몸에 넣는 거는 10분도 안 걸린댔어요. 넣고 뭐 약간 쉬고 나오는 정도 해서 1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토탈 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자에 처리를 해서 이게 정자를 쫙 뽑잖아요. 거기서 가장 건강한 활동성 높은 친구들을 선별하고 또 약간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부스팅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달려! 할수 있게끔 약 처리를 해서 여자 몸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죠. 빡세죠. 쉽진 않죠. 저희가 또 병원이 멀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브이로그도 찍고 있는데 새벽 5시 일어나야 되고 하긴 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막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그렇게 빡세진 않다. 시험가는 진짜 힘들다고는 하는데 인공수정은 그렇게 막 우리가 갈 정도로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말씀드렸고 약간 이제 첫째 날에 처음 인공수정을 할 때 그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맨 처음엔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죠. 초음파를 봤어요. 샘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폭도 없고요. 뭐 괜찮네요. 하고 간단하게 보시고 나서 이제 수납하는 데 가서 그걸 받아야 돼요. 난임 진단서. 진단서. 난임 진단서를 받아서 나라에 제출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첫날은 우리 돈이 나가긴 해요. 첫날은. 근데 이제 거기서 받은 진단서와 필요 서류들을 떼서 신청을 하면 다음 방문 때 첫 번째 방문했던 돈을 페이백 받는 그런 맞아요. 개념이에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 생리 주기를 임신 시도 주기 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라에서 돈 받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안내문 이런 것도 엄청 복잡해요. 막 A4로 막 한두 장씩 있고 뭘 필요하고 막상 해보니까 10분 컷이었다. 이 다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10분 컷이다. 근데 반드시 진단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진단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주사.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맞는 법을 이렇게 주사실 가서 배워봤죠. 배우거든요. 주사 맞는 법 그리고 또 혼자도 주사를 놔야 돼서 그거 이제 챙겨주셔서 하나를 안고 나오게 됩니다. 그 주사 맞는 법도 제가 다른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바늘이 들어가는 건 아프지 않아. 애기 들어갈 때 좀 뻐근하다 정도. 근데 저는 너무 쫄보기 때문에 주사실에서 나올 때 혼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나왔는데 저 혼자 하면서 나왔다고 남편이 그죠? 왜 혼자 이러냐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이드를 받고 근처 약국에서 약국 가서 말하죠. 페마라정과 엽산 처방받은 걸 받아서 집에 가면 끝.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비용은 한 6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처음 방문했을 때 총 6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일단 저희는 그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신청도 완료해서 당일날 바로 회사 가서 출력을 했는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다음에 병원에 갈 때 요거를 딱 제출하면 저희가 첫 번째 방문 때 결제했던 6만 원 정도를 취소하시고 돌려받는 거죠. 돌려받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신청한 날로부터 들어간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바로 신청을 해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 받았던 치료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보건소 가야 되는데 오늘의 일정에는 보건소 없었는데 회사 근처에 있지도 않고 병원 근처에 있지도 않고 해서 보건소를 가라고 또 막 신청서를 써야 되고 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영상에 남겨드릴게요. 또 말씀드릴 게 있나? 그래서 지금이 주말인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가봐야 돼요. 가서 초음파를 볼 건데 이 난포들이 잘 3개가 딱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겠네. 되면. 근데 이렇게 또 난포가 3개이기 때문에 다둥이 확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둥이 감사하죠. 아리가또. 웰컴.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인공수정 때 안 되면 다음번은 바로 시험관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병원 다녀와서도 영상을 시술 받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뿅!